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말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도 역시 쉬려고 했으나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 미국이 이란을 재공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속보들이 계속해서 이 장후에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월요일 초반장은 우리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타이밍은, 중요한 상황은 이거예요. 결국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안 좋은 흐름이 맞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금요일장에 이 코스피가 5.8%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 거기에 준하는 하락이 그대로 나와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일단은 장중에 좀 말아 올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오전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릴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용과 공매도 대차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에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우려들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쉽게 안 잡히니까 아쉬운 상황인 거 맞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끝까지 못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과 프로그램 이상할 정도로 많은 물량 정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의도가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 내용 바로 시작하면서 오늘 장중이 아니라 새벽간에 이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이슈들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월요일장에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겠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삼전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진행을 했고, 이란도 미군 기지를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이 상대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 이런 식으로 서로 또 물어뜯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단은 또 어느 한쪽의 주장이지 않을까,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미 중부사령부가 금요일 밤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 당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그래서 이게 팩트이긴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5%가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5%가 왜 이렇게 이 5%나 밀렸냐? 일단 첫 번째는 오로지 어느 한쪽만의 수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만으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수급들,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급에 조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금 기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빅테크 기업들은 안 올라가고 반도체만 올라가잖아요.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빅테크 기업들은 왜 못 가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이상해진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는 28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 D램도 마찬가지, HBM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이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를 사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빅테크 기업들이야.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빚을 내 가지고 이 AI 섹터에 좀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결국에 이 돈이 있어야지 반도체도 사고 뭐 공장도 짓고 AI 데이터 센터도 짓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제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오픈 AI가 원래 IPO가 올해 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이 상황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오픈 AI가 IPO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하방 압력이 나온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죠? IPO를 내년에 진행한다라는 건 돈이 없구나, 지금 돈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고 반도체 섹터까지 싹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충분히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특히나 국장은 환율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휩쓸려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봐도 결국에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무너질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회사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AI 섹터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기술 개발이 멈춰진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진짜 돈이 없을 수 있고요. 돈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업 자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정말 빚을 내 가지고 엄청난 이 AI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각자 개발하고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대출을 해달라고 했더니 금리가 너무 높아져.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그럼 회사들은 파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실상 실적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 돈은 못 버는 회사들, 근데 빚은 쌓여만 가요. 불어갑니다. 그럼 못 버티죠. 그러면 파산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화살은 누구한테 향할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향할 겁니다. 애초에 이 중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AI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원래 사업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바보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라 뭐 연준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는 사실 솔직하게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고 10월 달에 아마 인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전쟁이 끝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번 줄어들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압력 자체가 줄어드니까 다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종전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다 따져봤을 때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는 그래도 스윙 관점으로 몇 개월 이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주 어떻게 되냐?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월요일 시장을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무작정 버티라는 건 아니에요. 명확한 추가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장중에 계속해서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상 좀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오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이고 이례적으로 16,000명 가까운 주주님들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보통 한 5,000명, 뭐 6,000명 이렇게 보시는데 어제 많이 시청하셨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그럼 언제부터 올라가냐? 오늘 아래 꼬리가 날리면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장 결국에는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래 꼬리가 뭐 말아 올리면서 뭐 몇 퍼센트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로서 의도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세력들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수급으로 잠깐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제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외인, 기관, 프로그램 정말 많은 물량 정리했어요. 개인들만 물량을 받아주고 나머지 싹 다 정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과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 어제 아래 꼬리를 만들었던 건 개인들의 수급도 있겠지만요.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수급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용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최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공매도에 대한 대차에 대한 비중만 봐도 자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300만 주, 그 다음에 대차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100만 주가 넘는 이런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상환은 5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공매도 상환이 아니라 오로지 대차 상환 물량만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매도에 대한 비중까지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얘네가 지금 이 아래 꼬리를 더 많이 확실하게 잡아줬다라는 거야.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55일선, 33일선에 대한 이탈을 만들 경우에 훨씬 더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가를 바닥으로 꼽아 넣으면서. 근데 얘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는 건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이 수급들을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이탈을 유도했지만 사실상 결국에 상환을 하면서 공매도 대차 세력들은 여기서 아래 꼬리 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왜? 여기가 기회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상환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 이후에 나오는 강한 상승이 만약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여기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반대매매 강제 청산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도 얘네들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가했던 비중들이 많이 쌓였죠. 한마디로 상환 대기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에 이 물량들을 꾸준히 상환해 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눌릴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하락이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고 추후에 단기적으로 근데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양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양쪽 다 얘기하는 거잖아.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솔직히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시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장 초반의 수급. 결국에 그 이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 연기금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정리를 했었어요. 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갔었어요. 금요일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빠져나갔던 주체들이 수급을 받아준다. 월요일날 주가가 빠지는데 그럼 뭡니까? 거기도 우리가 비중을 담아야 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공매도 대차의 수급과 단일 수급과 이 신용에 대한 비중들까지 전부 다 따져가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이 내용들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담아야 될까? 매도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재진입하고 신규 진입하고 추가 매수하고 평단 조절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서 100%의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온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